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느님의 뜻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좀 볼까요? 네. 네. 요즘에 그 여러 가지 간증 집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얘기하면서 질문들 하니까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통령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동안에 5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문제 역시 그런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새롭게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군으로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약세에 처해 있는 국민의당 등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현직 시장인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까지 도전할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관련된 얘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에 세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면은 이번 달 초에 민주당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 축사에서 내년에 모든 광역단체장 또 지방의원을 여성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은 제 문제가 걸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만 제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본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의 경우도 전부 여성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당내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 추미애 대표 등 여러 사람이 있는 한데요. 지금 차기 벌써 지방선거, 서울시장 관련 지금 여러 가지 물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종훈 박사?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는 그 차기 대선 전초전 내지는 예선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아마 그 대선 주자급들의 인물들이 지금 이제 도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90%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예. 출마설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그 당시에 해본 것으로는 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도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던 바가 있고. 예.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뭐 직접 뭐 서울시장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일각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홍 대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또 본인이 직접 또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친박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재결집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전 총리를 출마하도록 뒤에서 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도 좀 더 확실한 후보를 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급을 거의 대선급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높여서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추미애 대표급 정도가 오히려 지금 더 유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경쟁자로서는 한때 출마했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던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아까 가로에 보니까 황교안 총리 관련해서는 그 소개장에다 황교안 전도사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일단 기독교 이쪽에 뭔가 바탕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전 총리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간보기를 계속 하시다가 간보기? 예, 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잘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그래서 같다. 결국은 제가 이종훈 보기에는 박사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나간다라고 안 나갈 것 보는데요? 같다. 왜 그러냐면 첫째 보수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아하. 지난번에 선거에서 물론 국정농단 때문에 보수가 망했지만 보수를 마지막까지 흔든 두 분이 계셔요. 큰 훌륭한 분 두 분이. 어떤 분이요? 한 분은 반기문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대통령 권한대행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까지 출마할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보수를 일찍 흔들었다는 것은 잘못 흔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빨리 안 한다고 선언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서 보수에서 제대로 된 무슨 뭐 트로이 목만지 제대로 된 목만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세웠어야 예. 되는데 시간을 너무 임박하게 막바지까지 끌고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수를 오히려 좀 참신한 보수보다도 조금 오래된 보수 같은 이미지 예. 그리고 KTX 타고 갈 때 플랫폼까지 착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 제가
좋은 일도 많이 저도 했습니다.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꺼내주시네. 예, 차 끌고 갔던 KTX 이야기를요. 그 플랫폼 차 타는 데까지 그 관용차가 5탄 게 그 TV에도 나오고 다 어느 분이 나왔잖아요. 그랬다고요? 그 황교안 총리 대행 때 그랬으니까 예, 예. 그런 권위적인 이미지. 근데 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때 무난히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나올 때도 또 막 잘랐죠. 예. 대통령 정말 그 후보는 그런 있었죠. 이미지도 예. 또 있어서 대행하고 두고두고 있을 때요? 예. 출마하면은 그게 또 얘기 나오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다 끝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가 예. 뭐 알겠습니다. 몇백만 명 중에 1위라는데 두드러기 예. 때문에 군대 안 가셨거든요. 예. 제가 뭐 그걸 문제 삼기 쉽지는 않은데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삼는데. 예, 그것도 나중에 출마하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표정 보니까 뭐 오늘 예. 윤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가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그 이종훈 박사는 뭐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주제는 김능구 대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의도 정치권을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죠.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다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어떤 이 국민들 지지를 받는 어떤 계기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좀 전에 한교안 전 총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는 한교안 전 총리는 아니다고 예. 이 단언을 했어요. 왜냐? 탄핵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또 탄핵과 뭐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게 또 우리는 묶여버린다. 예. 그래서 탄핵과 연관 없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김선동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예. 그 준비하는 분이 있냐 하니까 있다입니다. 근데 있는데 지금 발표할 수는 없다. 그럼 누구로 짐작이 가능합니까? 깜짝 놀랄 사람입니까? 예, 깜짝 놀랄 경제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예. 지금. 경제인, 기업인이라고. 예. 젊은 경제인. 젊은 경제. 예. 그리고 지금 그 여당에서도 보면은 네. 이번에는 내년에 서울시장 되면은 대통령 선거랑 같이 있게 됩니다. 네. 2022년도에. 네. 그래서 모든 대선 주자급들이 강력 두 단체장에서 개를 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출마를 그거 할 것 같고 여당에서는 그 박영선 의원이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밀렸죠. 후보 다닐 때 박원 시장한테 밀렸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근데 제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예. 당시 기억하면 재밌는 게 박영선 의원은 당의 후보였는데 무소속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밀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그 동양 사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민심이 있다라고 한다 쭉 민다고 하면은 본인이 깃발을 들 수 있겠지만 네. 이른바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 본인 스스로 깃발을 먼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김능규 대표님 말씀처럼 이 박근혜 프레임, 이른바 리틀 박근혜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반면에 지금 결국 워낙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잠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것도 한국당이 사실상 가장 어떤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가 밖에 없는데 한국당의 그 대항마가 누구가 되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후보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까 안철수 대표도 화면에 자꾸 나왔는데요. 안철수 대표 최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사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논의가 되는 걸 보면은 당에서 결정하면 어디든 나가겠다. 어느 분은 심지어는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나간다면은 서울시장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결국은 그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내년 지방선거가 중간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것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쪽에서 여권에서 찾을 텐데 예. 저는 이제 지금의 그 박원순 시장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도 추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동안 해왔던 6년의 그 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예.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뭐 일단 빅매치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느냐 여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 출마할 것 오늘 같고요. 90%가 많이 나오네요. 뭐 이번에 그 뭐 어떤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 생명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빅매체 형성 가능성을 조대진 변호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는 MBC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